따라라라따 따라라라. 방탄자가 평탄자부터 잘 돼 있고 괜찮네. 되게 좋은 게 당신도 본 적 없지 않아? 이게 딱 왔는데 6세대가 한 층에 있는 거 처음 보지?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하나에 계단 하나잖아. 네. 사실 이게 필지가 2개야. 2개를 합벽시킨 거야. 음. 합벽시키면 대단한 이득이 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만약에 2개로 쪼개면 6개가 아니라 이쯤에 한 요 정도의 계단이 하나 더 있어야지. 건물 하나 2개여야 돼 원래. 이쪽 건물 하나, 이쪽 건물 하나 해야 돼. 그럼 3개가 안 나와. 거의 2개, 그러니까 3개 2개나 2개 2개가 나오겠지. 요쯤에 한 건물이 차지했어야 될 엘리베이터랑 계단 자리에 집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돈이 더 생기겠지. 그러니까 합벽. 2개를 합치는 거야. 그래서 필지를 2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내가 봤을 때 해당 동네의 수요를 파악을 해야 돼. 여기 몇 룸짜리가 제일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짓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게 지어도 그 동네에 수요가 없으면 끝이니까. 우리 밥 언제 먹어요? 네?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여기 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건축이 거의 마무리돼서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좀 기분이 묘하네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인근에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 아니면 그 앞에 이런 데서 찍었는데 막 차 다니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제 다 지어져서 제가 직접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보니까 저 이런저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동이 사실 뭐 엄연히 따지면 여기가 나동이고 저기 옆에 게 가동. 쭉 지어서 여러 세대가 이제 건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건축을 처음에 배우려고 마음 먹고 해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전에 소개가 빠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시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도 제가 말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재화는 없어요. 물론 지금 시장이 이상하긴 하거든요. 특히 주거용 상품이 수급이 안 맞아서 마구 오르고 있죠. 근데 지난 4년, 5년, 6년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제 견해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까지 오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40년의 아파트 역사를 봤을 때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언젠가는 그만 오르거나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건 아실 겁니다. 언젠가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재산, 자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산이나 이런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재화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락기 때 뭐 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질문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기 때는 이 말씀을 드려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인기 없는 주제가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물건도 부족하고 대출도 안 나오고 사실 낙찰받기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 달에 비해서 낙찰가가 내려갔고 괜찮은 낙찰도 터지고 있어요. 문제는 대출이 안 나오죠. 차라리 전세 끼고 사는 게 투자금이 훨씬 적게 드니까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준 건 사실이에요. 물건도 줄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경매 얘기를 해도 옛날보다 반응이 절반이 약간 안 되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근데 경매는 언제 쓸 수 있죠?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내려갈 때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어떤 뭐 테마를 낀 테마를 낀 주식처럼 미친 듯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 중간에 완충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퍽퍽퍽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이 진폭 중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경매예요. 시장에서 일반 거래를 초월해서 싸게 산 다음에 남들이 느끼기에 괜찮은 가격, 더더욱 싸게 사서 더 싸게 팔면 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게 경매예요. 그런데 하락기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상승기 때 쓸 수 있는 것만 배우시는 거예요. 특히 한동안 유행이었죠. 입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건데 한동안 입지 관련된 수업이나 컨텐츠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강남 4구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비싼 데가 좋은 거라고. 지금도 성행을 하고 있는데 나쁘진 않죠. 어떤 데가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좀 더 쉽게 접근하면 비싼 데가 좋은 거잖아요.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이 없으면 주입지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외곽까지 지금 다 올랐죠.
자, 그러면 그때 또 못 맞춘 거죠. 주요 입지는 자산가들의 시장이잖아요. 그때 맞는 시장이 있고, 경기도권은 또 맞는 시장이 있고, 지금 지방 유동성장은 또 그런 시장이 있고, 그러면 이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쭉 오릅니다. 쭉 올랐다가 언젠가 내릴 거 아신다면서요. 저도 알아요. 언젠가 내릴 거라는 거. 그럼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운명은 달라요. 부동산 시장은 끝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안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맞출 수만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만 대비가 돼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상승을 멈추거나 하락하면은 관심을 끊으실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당신에게 물어봐요. 지금 이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재화에 돈을 투자한 당신, 이제 내려간다면, 조정장이 온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뭐가 있어요? 경매가 있죠. 전 그래서 경매를 배워놨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매를 배우면 공매를 같이 배우는 게 분명히 맞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다? 그러면 특수물건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특수물건은 단어일 뿐이고요. 그냥 경매예요. 경매는 복잡하게 꼬여있는 권리 관계를 풀고 그 수고료로 시장의 가치를 반영받는 거거든요. 어차피 경매는 특수물건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배워놓으면 되고. 자, 이 건축 어떨까요, 여러분? 이 건축. 제가 건축을 배우고 싶어 했잖아요. 이 건축을 배우기 위해서 뭐 도장기능사도 따고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분을 만나서 잘 배웠는데,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게 상승기에만 좋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요 입지에서 가격만 보시는 거고, 이 빌라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시행이나 이쪽 공급업자들이 언제 돈을 버시는지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파트 상승기 때 좋죠.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건축비는 정해져 있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아파트가 올랐다고 무조건 그만큼 건축비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맞죠? 건축비는 고정돼 있어요. 문제가 뭐냐? 아파트 상승기 때 지금 서울시장에서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기존의 단독을 부시고 뭔가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즉 상승기나 정책이나 하락기 때는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집을 지어서 꼭 분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땅을 싸게 사면은 건축비는 고정돼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어떤 자산 계획, 이 포트폴리오 계획을 잘 짠 다음에 진행이 가능한데, 비싸게 사면 모든 게 굉장히 빡빡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정책이나 하락기 때 이 주택 공급업, 건축업은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일반 매매 시장은 상승기 때밖에 수익을 못 낸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매를 잡거나 운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극소수의 사례이고, 하락의 그 시세를 완전 상충시킬 정도로 싸게 살려면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평소에 매매 거래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정책이나 하락기 때는 경매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경매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힘드시잖아요. 제 경험상 과거 공부를 해보시면은 하락기나 정체기에 접어들면 경매에 대한 대출이 주로 풀려요. 규제도 풀립니다. 그래야 경기가 도니까요. 그래서 경매를 배워 놓으셔도 되고 공매를 같이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주택 공급업, 건축업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동산의 아파트 시장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 빌라를 안 지었나요? 아니에요. 계속 지었어요. 여기는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가는 곳이고 누군가는 건축을 해야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시장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결론이 나오죠. 제가 이걸 다 배워두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건축을 하니까 오해를 하세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 여기가 더 지금 재미가 좋구나. 여기가 돈 많이 되는구나. 놀랍게도 지금 추산을 해보면 아파트가 수익률이 여전히 높아요. 왜? 매가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폭등을 하니까 세금 계산을 잘 하고 거래만 잘할 수 있다면 수익률이 크고, 건축은 아파트 수익률만 보고 하면은 작아 보여요. 어떤 리스크 테이킹이나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비례했을 때 에너지 소비 대비 아파트 사고 파는 거에 비해서 아직 절대 수익률이 좋다고 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물론 운이 좋으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배워놔야 하느냐?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주택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다 멈췄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새 또 상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뜸해지셨죠. 코로나 터진 다음에 상인들이 어려워하니까 요새 상가하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가 참여하시는 분도 줄었거든요. 토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토지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시던 분들이 하니까. 근데 건축에 대한 부분도 배우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여전히 주택시장에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시장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면 무엇을 하실 거예요?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잘 해오셨으면 이 상승장에 많은 자산을 쌓으셨을 거예요. 축하드리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됐다고 저 축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화, 자산의 시장이잖아요. 나중에 화폐로 교환이 가능한 건데 그 금액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내 경제적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기가 정체장이나 하락장에 와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왜? 건물주들은 여전히 월세를 받을 거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을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월급이 많지 않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때 뭐 하실 거예요? 그때 또 뒤처지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하락기가 한번 오면 짧지가 않아요. 조정기가 오면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처럼 여러 가지를 배워 놓으셔야 돼요. 제가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당장 가장 큰 돈이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돈이 되고 쉬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나 어떤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닌 분야는 제가 그 정도로 하기 어려워요. 저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워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얘기했을 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또 만약에 시장이 정체기나 하락기가 왔을 때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아, 지금 뭐 하지? 할 게 없네. 내려가는데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건축을 배우려고 하고 지금 배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부동산이란 재화 쪽에 있어서 오랫동안 플레이하고 싶고 다양한 영역에 통해서 다양한 수익을 거두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조건 제일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빌라 하지 말고 아파트 하세요. 그러면 빌라는 돈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평범하게 얘기하기에 아파트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건축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건축은 어려워요. 특히 아파트나 일반 주택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더 어려워요. 그런데 주택도, 이게 건축도 좋고 경매도 좋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토지도 있고 다양한 상품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든 몇 개를 더 배워 놓으시는 것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 분야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면 얘가 하락을 시작했을 때 방법이 없을 테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지, 시장에 집착해서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보실까요? 네. 우리 밥 언제 먹어요? 네?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밥 배고파요?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게? 난 조금 먹었잖아. 아, 나는 오빠는 많이 먹고. 나도 조금 먹으라고 시키지. 알았어, 밥 먹으러 가자. 그냥 커피 마시자. 되겠어 그걸로. 저녁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밥의 진심이지. 진짜 밥에 진심이